안녕하세요. 포천시 노인복지관 문해교사 김보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정학습 그리고 또 전화학습에 이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학습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와이파이가 켜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와이파이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소라처럼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내 핸드폰에 위에 보면은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마크가 이렇게 회색 같은 걸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한번 눌러서 이런 표시 파란 색깔이 나오게 연결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로 보기, 세로 보기를 하시면 조금 넓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업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포천시 노인복지관은 배움의 나무 6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배움 더하기 교재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배우신 다음에 워크북도 하시고 요거를 공부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제로는 배움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쉬셨어요. 그래서 배움의 나무 6권 더하기에 보면은 요 페이지들이 있어요. 아마 교재가 있으신 분도 있고 웹사이트에 가시면 요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받침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받아쓰기 쓰실 때 받침을 계속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복습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강이고요. 약 7강 정도로 해서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아, 어, 오, 우, 의 이거는 모음이라 그랬어요. 모음은 우리 어머니 소리, 부모님 소리 해서 소리가 그냥 아무런 뭐가 없어도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요. 자음은 우리 그 받침의 발성 기관 있죠? 이렇게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글자를 만드신 거예요. 소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만드실 때 이렇게 사람의 입 모양, 어디서 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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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뿌리가 목젖에 닿는 이 목소리, 어금니 소리, 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혀 끝이 요 잇몸 뒤에, 요게 옆에 단면이에요. 잇몸 뒤에 닿는 모양을 만들어서 니은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입 모양, 입을 닫아서 입이 닫힌 입 모양을 가지고 미음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로 나오는 소리 있죠. 이런 걸 이 모양을 가지고 소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목구멍 있죠? 이 목구멍 모양, 혀뿌리, 혀끝, 입, 이, 목구멍 이런 모양을 가지고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시읒, 이응, 리을은 제가 하나 덧붙였는데 혀가 말려서 이 니은이 천장을 탁 치면 디귿이 돼요. 근데 여기다 약간 시끄러운 소리, 목구멍 소리가 붙으면 드, 트, 느, 의자를 붙여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더 센 소리를 내면 그, 느, 드, 트. 입술에서 프. 이 끝에 있는 소리는 훨씬 더 시끄럽고 거친 소리죠. 여기는 보통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으 이런 글자에서 기본 글자에다가 한 획을 더해서 이런 글자들을 만들었고요. 또 조금 더 그 목소리, 거친 소리를 붙여서 이런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받침에서 맨날 날마다 틀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모양. 아까 우리 본 걸 그대로 했는데요. 자, 이거는 훈언어치료연구소에서 따온 건데요. 기역. 이 어금니 이쪽에서 된 소리가 나요. 자, 목구멍에서 아까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콧소리를 울릴 수도 있어요. 이 코로 가는 소리, 느, 무, 후, 비강을 울려서 나는 소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입술에서 아까 나는 소리 있었죠? 무, 근데 위로 올라갔어요. 이건 왜요? 콧소리가 좀 나죠? 근데 여기는 입술을 닫았다가 탁 이렇게 할 때, 여기는 열 때, 된소리, 거친 소리,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은 어떻게 돼요? 이 혀가 잇몸에 닿아서 근데 이게 코로 갔어요. 코랑 관련된 소리죠. 울리고 있어요, 소리가. 그래서 이거는 요로 분류가 됐고, 여기 니은을 천장을 한번 탁 치면은 혀예요, 혀가 된 소리가 되죠. 그런데 요거는 혀를 이렇게 말아주면 랄랄랄랄랄라,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사이로 잇몸과 여기 앞에 부분의 잇몸에서 나요. 된 소리. 조금 가운데 부분, 이 천장에서 좀 딱딱한 부분은 뒤로 갈수록 거치거나 된 소리가 나죠. 자, 이 정도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받침에는요, 우리가 모음과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런 글씨를 쓸 수도 있고 위아래로 이런 글씨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받침이 이런 소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이런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홑받침이 있어요. 이런 게 기역 이런 건 다 홑받침이죠. 격받침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쌍기역이나 이런 것도 쌍받침이라고 해서 두 개가 또 많이 다르죠. 이런 받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받침 뭐예요? 종성에 초, 중, 종 할 때 받침에는 이렇게 14개가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쭉 해서 히읗까지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 4권에서 배우시는 겹자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쌍기역, 쌍시옷, 니은지읒, 니은이읒. 그런데 우리 입은 하나지요? 그래서 입 하나로 두 가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로 대표음으로 난다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습하시는 겁니다. 받침의 소리는 7가지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쓰기는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 아까 저 어금니 있는 데서 나는 소리는 기역 이런 소리가 나고요. 니은, 혀가 이렇게 잇몸에 닿아서 하는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여기 디귿이랑 관련된 게 제일 복잡하고 많은데요. 소망 2권에 보면 이게 복잡해서 받아쓰기가 맨날 좀 혼동해 오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디귿, 시옷도 우리 옷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이것도 뭐예요? 뭐가 졌다 할 때 이거요. 이런 거, 빛이 있다, 히읗 이런 거 다 디귿으로 대표 소리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음 7가지가 나는 거예요. 키읔은 기역으로, 니은은 그대로 니은, 디귿은 티읕, 시옷, 지읒, 치읒, 히읗이 다 디귿으로 나고요. 리을은 원래 자기 소리대로 나. 혀가 말아서 혀가 말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고요. 약간 콧소리가 나서 아까 입술에서 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코 쪽으로 갔었어요. 그 다음에 비읍, 피읍, 얘는 어떻게 돼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인데 딱 입이 닫혀지는 소리죠. 근데 피읍할 때 어떻게 입, 옆, 앞 이런 것도 피읍으로 소리가 나. 입술에서 이런 소리 배웠죠. 목구멍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받침에는 이렇게 쓰기는 이렇게 27자를 쓰지만 소리는 7가지만 난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우리가 받아쓰기 할 때 혼동이 오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자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하나 복습을 해볼까요? 아까 더하기 책이 있었어요. 그 더하기 책이 뭐가 좋으냐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온 책인데
중간중간에 복습을 하게 돼 있어요. 전 단계를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움 6권 중에서도 소망 단계를 다시 공부하게끔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16쪽, 17쪽을 보시면 기역으로 소리 나는 낱말. 이래서 그림이랑 있는데 저는 글씨만 썼습니다. 가족. 여기 받침을 봐주세요. 기역은 어디서 소리 났나요? 조금 뒤쪽에서 소리가 났죠? 그리고 이것들이 다 대표음으로 나요. 기역으로. 가족, 부엌, 열무, 소금, 창밖, 깍두기, 아욱국, 들녘, 호박볶음, 학교, 볶음밥, 묵국수, 쑥떡, 국국, 바닥 닦기, 해질녘. 어때요? 크 소리가 안 나고 다 기역으로 소리가 나요. 기역. 쌍기역도 마찬가지예요. 쌍 이런 받침이 안 나요. 기역으로 다 소리가 나요. 왜 그래요? 대표 소리가 요걸로 나기 때문이에요. 여기 어금니 있는데 소리가 나죠?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이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보면서 하셔도 좋고요. 화면상에 이렇게 띄어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족, 부엌, 열무, 소금, 창밖, 깍두기, 아욱국, 들녘, 호박, 볶음, 학교, 볶음밥, 묵국수, 쑥떡, 복국, 바닥 닦기, 해질녘.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왜 이렇게 다 기억으로 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셔요. 그건 왜 그래요?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도 키읔으로 하고 여기도 쌍기역으로 하면 서로 혼동이 되니까 아, 이거는 속는 거구나. 이건 부엌,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부엌, 들녘, 해질녘 이럴 때만 쓰는 거죠. 보통 때는 기역. 뭘 닦다, 뭘 속다, 창밖이다, 뭘 볶다 이런 거는 쌍기역을 쓴다는 걸 자꾸 눈으로 익히고 손으로 써보고 이렇게 반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글자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 어디서 나나요? 여기 혀가 이렇게 말려서 니은 혀랑도 관련돼 있다 그랬죠? 자음은 니은 이거는 이런 소리가 나요. 혀가 받아쓰기 할 때 완두콩 만약에 이렇게 부르면 완 하고 혀가 이렇게 간다는 걸 생각해서 아 니은을 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완두, 핸드폰, 전어, 자전거, 계란, 신발, 안경, 은반지, 산천, 편지, 번개, 선생님, 친구, 선물, 반찬. 자, 잘 되셨나요? 니은은 원래 혀 여기서 나는 소리지만 콧소리가 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코를 좀 올린다. 비강, 여기서 소리가 난다 이 소리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콧소리가 나는지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완두, 핸드폰, 전어, 자전거, 계란, 신발, 안경, 은반지, 산천, 편지, 번개, 선생님, 친구, 선물, 반찬. 어떻게 혀가 움직이셨나요? 느끼셨죠? 그리고 콧소리가 좀 났나요? 네. 다음 글자를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니은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천장을 한번 혀가 디귿 천장인데를 한번 쳐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니은이 아니라 디귿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디귿은 이 앞몸에서 나서 디귿, 쌍디귿, 티읕은 다 뭐가 소리가 나요? 대표로 디귿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시옷, 쌍시옷도 여기서 대표적으로 디귿으로 소리가 나요. 지읒, 쌍지읒, 치읒도 얘로 소리가 나요. 디귿으로. 그래서 얘가 디귿이 가장 혼동이 오고 이런 글자 수가 많아서 좀
그렇지만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것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혀가 입 천장을 부딪혀서 돋보기. 꽃, 여기죠? 꽃인데 꽃하고 어떻게 소리가 나요? 디귿으로 소리 나요. 맛, 맛도 디귿으로 소리 나요. 있다 할 때 잇, 디귿으로 소리 나죠? 뜯다, 이건 자기 소리 나고요. 젖소, 디귿으로 소리 나죠? 햇빛, 이것도 시옷이지만 디귿으로 소리 나요. 쓰기는 시옷, 치읓 이렇게 쓰지만 다 디귿으로 소리 나는 소리. 그래서 디귿을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받아쓰기 할 때 이거 어떻게 쓰세요? 맛있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맛, 있다 없다. 이 뜻을 구분해서 써야 되니까 시옷 받침과 쌍시옷 받침을 쓰셔야 돼요. 꽃, 디귿으로 쓰시면 안 돼요. 치읓을 써야지. 꽃을 사세요. 꽃을 살 때 꽃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침이 대표 받침이 디귿이 제일 어려운 건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뜯다, 젖소, 햇빛, 호박, 엿. 여기는 엿이에요. 여기 시옷, 곧장, 원래 자기 소리 나고요. 가마솥, 디귿이 시끄럽게 이 끝에 있는 거친 소리예요. 가마솥도 마찬가지죠. 맷돌, 이것도 디귿으로 소리 나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이 그룹들은 다 디귿으로 소리 나는 애들이에요. 낮잠, 디귿으로 소리 나죠? 섣달, 밑반찬, 이웃 사촌, 낯가림, 이 더하기 6번에 46, 47쪽에 있는데 이거는 단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식구들이 많으니까요. 다음에도 디귿이에요. 쓰레 받기, 배추 겉절이, 텃밭, 괴나리 보찜, 팥죽, 늦잠, 삿바, 첫사랑, 다섯, 빗자루, 불빛 축제, 낮게 포장, 갔다. 여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무엇이 똑같아요? 옆에 두 개가 비슷하다, 같다 이런 걸 말할 때는 같다. 얘가 나중에 된 소리가 나서 디귿이 두 개 붙이면 같다 이렇게 되죠? 얘는 어떻게 해요? 어디 갔다, 가고 없다, 갔다, 오고 가다 할 때 그 갔다예요. 그쵸? 엄마 어디 가셨니? 시장에 갔다, 회사에 갔다, 그 갔다예요. 가다의 과거형. 근데 얘는 뭐예요? 뭘 가지다. 내가 이거를 갔다. 그래서 소리는 다 어때요? 똑같아요. 갔다. 받아쓰기 할 때 어떻게 돼요? 젓가락 네 짝이 똑같아요. 하면 이름 같다를 써야 돼요. 소리는 갔다 이렇게 나지만 이런 받침을 쓰셔야 돼요. 엄마가 시장에 갔다? 이런 받침을 써야 돼요. 그냥 갔다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 이 받침이 대표음과 연음 때문에 많이 틀리시거든요. 그래서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보셨습니다. 다음 자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번에 리을이 있다 그랬죠? 리을은 혀가 말리는 소리예요. 혀가 이렇게 말려요. 그래서 옆으로 소리가 나요. 혀의 옆으로. 가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갈 하면 입 천장으로 가서 붙으지 혀가요. 말리면서 갈하고 옆으로 소리 나요. 갈매기, 골목, 걸레, 날씨, 마우스가 날씨, 널뛰기, 돌멩이, 탈출, 가을, 별자리. 자, 그럼 제가 받아쓰게.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갈하고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니까 리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받아쓰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갈하고 가짜까지만 쓰다가 뭔가 하고 받아쓰기를 못 하시거든요. 근데 갈 하면 받침이 리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탈출, 가을, 별, 자리, 불 밑에다가 하니까 혀가 이렇게 말리구나. 리을이구나. 우리 열무김치, 혀가 말리는 소리, 리을, 율무차, 달걀, 서울,
리을은 어떻게 해요? 이 혀가 니은이 입천장을 한번 치면 디귿이에요. 디귿. 그 다음에 혀가 말려서 요 사이로 이가 나면 리을. 그죠? 설치금. 네, 다음 자음 보겠습니다. 미음. 자, 미음은 원래는 입을 딱 닫으면서 맘, 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콧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입술은 여기다 돼 있지만 이쪽에다 분류를 해서 넣었어요. 느 콧소리가 납니다. 감나무. 그죠?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감나무, 마음, 비빔밥, 담쟁이, 김치찌개, 잠자리, 엄마, 몸살, 함지박, 꿈, 밤송이, 남매, 숨바꼭질, 음식, 꿈. 자, 우리는 어디서 소리 나요? 받침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받침은 자음 14개 중에서 딱 절반 7개로만 소리 난다. 그 중에 미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나무, 마음, 비빔밥, 담쟁이, 김치찌개, 잠자리, 엄마, 몸살, 함지박, 꿈, 밤송이, 남매, 숨바꼭질, 음식, 꿈. 그죠? 88, 89 쪽에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평상시 쓰는 것들, 예를, 이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많이 쓰는 걸 썼고요. 자, 입술에서 소리 난다. 입술에서 소리 나고요. 콧소리를 느끼셨나요? 자, 다음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요? 자, 이번에는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그쵸? 동그라미 소리예요. 얘도 근데 콧소리가 좀 나요. 강낭콩, 콩나물 할 때,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쪽으로 분류가 됐어요. 강낭콩, 양갱, 이런 소리가 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강낭콩, 양갱, 강물, 화장품, 맹꽁이, 냉장고, 정류장, 종달새, 돌멩이, 알맹이, 깡통, 냉면, 배낭, 생일, 신랑, 목구멍 저 밑에 이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하시기가 좋아야 돼요. 콧소리가 나오는가? 강물은 흘러갑니다. 목구멍 동그라미, 그죠? 이 파이프처럼 목구멍이 동그라미 같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콧소리가 나요. 강낭콩, 양갱, 강물, 화장 이렇게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서 느끼신다면 자, 냉장고에 하면 내 밑에 고에서 물을 꺼냈다. 받아쓰기를 할 때 그럴 때 이런 소리가 나면 동그라미 받침을 써야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읍. 비읍 어디서 소리 났어요? 입을 딱 다물었다가 프. 보통 된소리, 이건 거친 소리죠? 입술에서 나는 소리, 입술. 입이랑 관련된 소리죠? 자, 닫혀요. 입이 다물면서 나는 소리. 밥, 단풍잎. 요 피읍이 요 앞에 있는 소리가 나요. 비읍으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파리, 잎사귀 할 때는 요게 살아나죠. 헝겊풀 할 때는 이 피읍이 살아나요. 헝겊. 요런 단어들은 몇 개 외워두셔야 돼요. 피읍인데 비읍으로 소리 나는 거. 이파리, 헝겊. 갑오징어. 우리 갑오징어 있죠? 갑으로 둘러싸였나요? 갑오징어. 압력밥솥. 자, 우리가 압력밥솥은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밥솥은 이렇게 되지만 이런 압력이 아니라 이런 앞치마할 때는 이런 피읍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죠? 앞에
피읍이 살아나죠? 그럴 때 앞, 피읍과 같은 발음이에요. 이게 같은 종류의 입술이랑 소리가 나는데 얘보다 얘가 발음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대표로 소리가 나요. 대표. 두릅, 볶음밥, 입술. 아까 단풍잎 할 때는 이렇게 됐잖아요. 잎사귀. 근데 우리 잎 할 때는 요런 잎이에요. 그 다음에 늪 어디죠? 쑥 빠지는 연못 같은 데 있잖아요. 늪. 이렇게 써요. 늪. 햇살. 햇살이 아니죠? 햇살은 뭐예요? 막 눈부시게 내리는 빛이지만 이건 햇살이야. 새로 나온 핵곡식 있잖아요. 햇살. 그렇게 쓴다는 거 보시고 높다. 이거 높으면 백두산. 프 할 때 피읍이에요. 잡다. 누구를 잡다. 덥다. 자, 여기도 나왔네요. 덥다가 이건 날씨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덥다. 이건 뭐 이불을 덮다. 덮밥. 덮밥 하나 주세요. 덮밥. 그럼 요거겠죠? 위를 덮는 거지 더운 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덮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아쓰기를 쓰시는 거예요. 숲도 이렇게 해서 숲, 어디 숲 속에. 소리는 비읍으로 소리 나지만 쓸 때는 숲을 속에 숲을 있죠. 높으면 그 다음에 어디 있었나요? 아까 이파리. 헝겊을 여기다 댔다. 뭐 이런 거 할 때 피읍이 살아나는 단어가 몇몇 개가 있어요.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대표음이 요. 프. 그렇기 때문에 비읍으로 소리 난다. 배우셨어요? 자, 그럼 우리 7개를 다 하셨어요. 생각나나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죠? 미음, 비읍, 또 뭐가 있었나? 이음. 7개 받침이 다 소리가 났어요. 자, 그럼 이제 네모에 뭔가가 쓸 수 있겠죠? 연습이에요. 130에서 131쪽은 자, 7개 7종성을 다 공부했구나. 그래서 이제 연습하시는 거 뭐가 들어갈까요? 나문, 이파리. 그러니까 피읍이 들어가요. 입술, 앵두 같은 입술 할 때는 비읍이 들어가죠. 둘 다 비읍으로 대표 소리가 나죠. 자, 저녁 노을이 아마 져 있을 거예요. 저녁 풍경할 때 어떻게 했어요? 키읔, 그죠? 황금, 들녘. 얘도 이렇게 들녘 이렇게 써요. 이게 더하기 책이 뭐가 좀 저기냐면 다른 건 다 좀 이렇게 흑백으로 돼 있어서 조금 컬러풀하지 않은 거, 색깔이 다채롭지 않은 거가 조금 그렇지만 다른 건 아주 다양한 예들이 많이 써여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쪽에는 어떤 소리일까요? 쓸에 받기, 디귿이죠? 받. 근데 얘는 어떻게 똑같은데 받고랑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티읕. 스위스랑 같이 생긴 이걸로 밭을 파는구나. 받고랑.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얘는 비읍 대표 소리로 나는 소리, 얘는 기역 대표 소리 나는 소리, 얘는 디귿. 그럼 얘는 어떤 걸까요? 땀을 뻘뻘 흘려요. 막 날씨가 째죠? 햇볕이 쨍쨍 쬐고 있어요. 날씨가 덥다. 그렇죠. 비읍 받침이 올 거예요. 근데 얘는 이불을 덮다. 그렇죠? 이불을 뭔가를 덮어주는 거니까 피읍이 와요. 똑같이 덮이지만 받침에 따라 다르다. 제가 그랬죠? 왜 똑같이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세종대왕님이 현명하게 요런 뜻일 때는 이렇게 쓰고 요런 뜻일 때는 이렇게 써라. 아마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미꽃 얘는 뭐 어떤 받침이 올까요? 꽃까지는 알겠는데 디귿인가? 시읒인가? 지읒인가? 시옷인가? 다 되죠? 근데 꽃을 사시오 꽃을 사 할 때 치읓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미꽃은 치읓 받침이구나. 태극기를 꽂다는 어떻게 돼요? 꼿꼿하다 할 때는 시옷인데 어디다 뭘 깃발을 꽂다 할 때는 지읒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꽃인데도 얘는 받침이 치읓, 얘는 지읒. 저 가운데 입 있는 천장에서 즈, 츠 이런 소리 났죠? 걔는 다 누구로? 디귿으로 소리 나요. 아까 디귿, 드, 스즈, 즈, 츠. 그 입을 기억을 하셔. 입안에
그 그림이 자꾸 익히라고, 눈에 익히라고 그걸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기억을 하시고요. 이 더하기 책 지우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보세요. 없으신 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 받침을 여기서 끝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연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책이 나와서 한번 더 해봤어요. 145페이지에 보면 연습이 있는데요. 소리는 혼자서 소리를 내질 않아요. 이런 원래 뜻이 있는 소리다가 이런 조사라 이런 소리들이 연결돼서 소리가 나면 소리 모양이 소리가 달라져요. 우리도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랑 다리 비슷해지는 것처럼 얘도 소리가 변해요. 창박의. 그래서 1단계 소망 단계 어머니 책 읽으세요 하면 창박의 비가 들려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소망을 다 끝날 때쯤 되고 이렇게 문장, 이건 문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따로따로 하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렇게 덩어리로 우리 구슬이 있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구슬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구슬을 다 해서 뭘 만들어요?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글자들이 모여서 내가 어떤 뜻을 밝히고 싶은 문장이 돼요. 창밖에 비가 들녘을 적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배우면 돼요. 사실은요. 박, 역 이것만 배우면 기역 소리가 나는구나 이런 걸 배우면 되는데 이어내는 소리를 한 번 더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창밖의 하면은 얘가 어떻게 위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올로 가서 소리나 창밖의 비가 들녘을 아니라 들녘을 아까 여기 대표 소리가 났죠. 창밖의 소리가 비가 들녘을 적시고 있어요. 얘도 있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어서 내는 소리 또 다른 말은 연음 연달아 소리가 나는 소리 이런 걸 잘 읽으셔야 돼요. 내가 계속 창밖의 비가 이러면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나운서들이 만약에 그렇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들리겠죠? 뜻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2번 한번 볼까요? 들꽃 이건 어떻게 하세요? 꽃 디귿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올 때 바로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우리 그 노래 있죠? 그것처럼 꽃을 이렇게 바로 이어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동그라미 아 우리 지하에 살기 싶고 위에 올라가서 살고 싶구나. 꽃을 밖의 역을 뒤에 동그라미가 오는 소리일 때는 바로 이어서 소리가 난다. 꺾어서 얘도 꺾어서죠. 얘가 어디로 가? 여기 가서 살아. 동그라미가 있는 글자 앞에는 이응이 있는 글자 앞에는 꺾어서 이렇게 위에 가서 소리가 나요. 화병에 꽂았어요. 지읒이 꽂아 그리고 얘도 어디로 가요? 써요. 그렇죠? 들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았어요. 근데 얘 하나만 하면 꽃, 디귿. 꽂다 할 때도 꽃. 아까 태극기 깃발 꽂았죠? 디귿으로 소리가 나지만 연달아 연음으로 소리 날 땐 이렇게 소리가 변화해서 소리가 난다.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짚을 엮어서 헛받침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비읍과 피읍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대표 소리가 얘로 나지요. 짚을. 근데 이렇게 뒤에 소리가 나올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짚을 이렇게 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어요. 이것처럼 지불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짚을 뜻을 밝혀야 되잖아요. 짚을 엮어서 컵받침을 만들어요. 받침을도 미음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연음이 된다는 걸 배우셨고요. 자, 4번은 어떤 글자인가요? 시옷, 지읒. 대표문 모르나요? 맛 하면 이렇게 디귿, 맛. 맞이할 때 그 디귿으로 소리가 나지만 이렇게 이어서 다른 소리가 있을 때는 맛있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맛하고 얘를 대표음을 소리 나서 맛있는 햄버거를 갖고 왔어요. 이렇게 했다가 갖고에서 갖고 왔어요. 얘가 더 세죠. 힘이. 갖고보다 얘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갖고 왔어요.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나기 쉬운 대로 발음이 변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여럿이 모일 때는 이어서 내는 소리일 때는 소리가 대표음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자꾸 읽어줘야 돼요. 자꾸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자꾸 읽어주셔야 돼요.
받침 공부가 아주 재미있어요. 얘는 디귿과 시옷을 비교해 보겠죠? 왜 그래요? 대표음이 디귿, 얘도 디귿이에요. 그렇지만 연음을 공부하니까 받침, 굳이 얘가 받침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로 다 얘가 힘이 더 세니까 그냥 받침 공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쓰기 하실 때 어머니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쓰실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읽을 때, 소리 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받침하면 누구누구한테 이걸 바쳐라. 뭐 뇌물을 바쳐라. 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뭘 바쳐라. 소를 한 말 바쳐라. 이게 옛날 동화에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뭘 바쳐라 할 때는 이렇게 받침이 되지만 밑에 뭔가 우리 글씨에 이렇게 받침이 있는 거 이걸 말할 때는 얘를 살려서 써야지 뜻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아주 재미있어요.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있다 없다 쌍시옷을 서 있다 없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침을 잘 하시면 소망은 잘 하신 거예요. 소망당의 1단계는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움을 하기 전에 가정에서 학습지도 해보시고 전화학습도 해보시고 이렇게 영상 수업을 하기 전에 소망 단계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여러 번 읽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이심전심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이거 누가 했어요? 포천에 어떤 가수가 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